이분은 간병보험을 가입을 하고 통해서 간병인을 소개받아가지고 정당한 간병비를 지급하고 간병보험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가 이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왜냐면 이 간병비는 내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간병보험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 간병비를 보장을 못 받는지 민원에 대해서 감독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감독원의 간병보험 유의사항에 대한 그 보도자료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실제로 상담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간병보험을 가입을 하고 통해서 간병인을 소개받아가지고 정당한 간병비를 지급하고 간병보험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가 이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왜냐면 이 간병비는 내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는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여기는 비영리 단체예요. 그리고 여기를 통해 소개받은 간병인도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보험금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금융감독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간병비 소개를 이 플랫폼이 있다 그래요. 이 플랫폼 통해서 간병인을 소개받는 경우 이 경우에도 사실 보험금 지급을 안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약관을 수정하겠다 이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약관이 수정되기 전에는 그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렵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지급을 할 건지 그 부분도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있는 가운데서 2025년 4월 9일에 금융감독원이 간병보험 관련 주요 민원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입니다. 주요 민원 사례를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간병보험 관련 유의사항입니다. 요약을 하면요, 간병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지불 사실이 확인되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간병보험을 가입을 했다 그래서 자기가 간병비를 지급한 적도 없는데 마치 지급한 것처럼 하면은 그 보험금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카드 사용이라든지 뭐 현금 영수증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 경우를 통해서 간병 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간병인 사용 일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가 있다. 이거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약관상 치매 상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치매 간병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이 얘기도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치매 진단을 받고 간병인을 청구하면 모두 다 그 간병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해당 약관에서 정한 치매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를 충족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보겠는데요. 이 첫 번째는 간병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지불 사실이 확인되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 이런 민원이 제기했냐면 여기 보시겠어요? 각 보험회사는 A가 계약자 측이죠. 간병 비용을 지불한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을 보류했다. 이분이 무슨 업체를 통해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고 간병이 사용했던 보험금을 청구했음에도 간병비가 돈 낸 게 입증이 안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간병인한테 유료로 돈을 냈다 그래서 모두 그 보험금을 받는 게 아니라 약관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면 간병인이라는 거는 간병보험에서 간병인은 어떤 경우에 간병인으로 인정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냐면 제가 좀 전에 말했던 내용인데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자, 이건 병원에서 급여를 받는 간병인인 경우고요. 이 경우에는 뭐 문제가 없을 것이고,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간병인 스스로가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간병인이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내가 비용을 지불하면 여기에 대해서 간병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근데 간병인들이 또 사업자 등록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세금 이슈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3번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영리 법인은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안 돼 있는 기관을 통해서 간병 서비스를 받으면 이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민원을 보겠습니다.
간병인 실제 사용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 요청받을 수 있다.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사례를 보겠는데요.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시 간병인으로 등록된 지인이 간병한 이후, 지인이니까 이게 약간 조금 이상할 수 있죠. 이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는 이분이 제출한 기본 청구 서류만으로는 간병인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 뭐를 제출해야 되는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사례 두 번째를 보겠는데요. 이분은 업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후 간병인 사용 영수증을 제출하여 간병인 사용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이분이 제출한 간병인 사용 영수증에 승인 번호 등이 미기재되어 국세청에 통보한 현금 영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입금 내역과 간병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를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을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컨대 현금을 주고 이러면은 그냥 하면 안 돼요.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수증, 사업자 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며 간이 영수증을 제외한 카드 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 영수증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만 돈을 지급해야지 보상을 받는 거지 그냥 내가 돈 지급했다고 모두 다 간병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뭐 계좌 이체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가름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은 또 보상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간병보험은 사실 계약자 측에서 충분히 악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아는 지인을 간병인이라고 신고하고 돈 준 것처럼 하고 사실은 돈 준 적이 없는데도 이거 보험금 청구해서 보험금 받으면 보험 사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기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이거 철저히 해야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이제 약관에 정해놨는데 이 약관을 잘 안 살펴보시고 또 살펴봐도 이게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고 간병비를 지불한 후 간병보험을 청구하면 이런 경우는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간병을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카드 전표 등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근데 어떤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냐? 이제 이게 사실 중요하겠죠. 여기 예를 이제 적었습니다. 간병인 사용 계약서가 있거나 간병인 사용 확인서, 간병 근무일지, 계좌 이체 내역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설사 앞에서 말한 현금 영수증이나 뭔가 사업체에서 뭐 발행한 뭐가 아니더라도 뭐 간병비를 보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 일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근데 여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거는 전문 간호 인력이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약간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은 이제 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았는데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부지급한다. 근데 이거는 사실 약관에 이렇게 있으면 부지급하겠다고 한 거니까 보험회사가 줄 이유가 없죠. 이런 거는 좀 유의하셔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것도 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치매 진단을 받고 본인이 치매의 간병인을 사용했고 앞에서 말한 그런 요건들을 다 갖췄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우리 이 보험에서 정한 치매의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치매가 아니라서 보험금을 못 준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여기 제가 말한 그런 내용이죠.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한 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치매 간병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근데 이 보험회사 약관에는 치매 상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보상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보행, 음식물 섭취, 목욕 등을 수술할 수 없는 상태가 우리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치매다. 근데 모든 치매가 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내가 치매고 입원했고 간병비를 지출했으니까 보험금을 다 해라. 그러면 이제 못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두 번째 사례도 보시면 치매 진단으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치매 간병비 보험금 청구했는데 또 이 보험에서 약간은 치매 진단 확정 조건으로 평가 지표 CDR이라 뭐 이런 것들 점수 매기는 거 있죠. 그거에 점수를 정해요. 예컨대 뭐 쉽게 얘기하면 CDR 15점이나 뭐 20점도 뭐 병원에서는 치매로 진단할 수 있는데 이 보험 약관은 그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치매인 건 맞지만 우리는 CDR 점수는 뭐 10점 이하만 치매로 인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이분이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어도 실제로 이 사건 보험 약관상 치매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간병보험 받을 수 없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간병보험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원의 보도자료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향후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간병 관련해서는 이슈가 많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도 있거든요. 지인을 이제 간병인으로 등록을 시키고 사실은 뭐 간병받을 사유도 없었는데 간병했다고 하고 보험금 청구하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이거를 쉽게 안 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보험회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내가 그런 악의성이 전혀 없는데 뭘 잘 몰라가지고 간병인을 사용하고 비용을 지급했음에도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간병보험 지급 사유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신 분은 약관을 좀 철저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병보험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소송을 원하시는 분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